속이 안 좋아. 과자 드세요. 해주세요. 자, 이제 5-2쪽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및 단어를 뺐습니다. 이제 슬슬 빼기 시작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빼놓고는. 전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는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5-1쪽에서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을 후에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파리에 무슨 궁전이 있죠?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거기서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한 2년여간. 그래서 성립한 체제가 베르사유 체제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독일 등의 패전국 식민지를 다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도 독립될 수 있나 했는데 승전국 식민지는 독립을 못합니다. 딴 나라는 독립이 되는데 자기는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열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조선은 되게 열받겠죠. 그리고 패전국한테 배상비를 무지하게 벌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빚감들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국제 합이 아니라 지금 연합이 있죠. 2차 대전 후에는 국제연합, 1차 대전 후에는 국제연맹이 창설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패전국인 독일이나 1차 대전 중에 혁명이 일어났던 소련을 참가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여기에 불참했어요. 그리고 탈퇴 여부를 자유롭게 해놨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국제연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나중에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실시에는 군사적 제재 수단도 없어요. 물론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유엔군이 있죠.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잠시 밑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이 1911년에 신해혁명이라 그래서 청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 외워둬야 돼요.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성립합니다. 지금 있는 나라랑은 달라요. 지금은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건 똑같은 중국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우익정당인 국민당이 창당됩니다. 우익은 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중에 공산당이라고 만들어지걸라? 이건 좌익정당. 있어요. 중국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얘네가 좀 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단 원인은 중국이 전승국이에요. 그럼에도 파리 강화에서 중국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일본이 산둥성, 독일의 식민지였던 산둥성 이런 것들을 막 뺐습니다. 그랬더니만 민중 중심으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졌고 다시 미국에서 워싱턴 회의를 열어서 중국의 주권과 완전한 영토 보존 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후 질서를 워싱턴 체제라고 합니다. 중국이 막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막 일본한테 막 침략당하고 이럴 때 그거를 못하게 막은 체제, 워싱턴 체제라고 합니다. 1차 대전 중 일본의 동아시아 세력 확대 저지, 중국 땅이었던 산둥성 이런 걸 중국에 다시 반환시키고 미국이 동아시아 개입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선도 동아시아에 있으니까 미국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막 독립 청원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결과 전승국 선발성진국은 패전국의 희생을 대가로 여기 철저한 응징한다 그랬지. 배상금 같은 거 막 받아서 경제민주주의 동시 발전하고요. 패전국 또는 후발선진국은 비록 있던 식민지를 잃었지만 경제 호황으로
얘네도 경제민주주의 동시 발전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초창기에 좀 혼란을 겪었지만 경제가 많이 발전해요. 그 다음에 식민지들. 패전국 식민지는 얼떨결에 독립했고요. 승전국 식민지.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안타깝게도. 사람들도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됐다가 독립하는 나라도 있네. 그래서 희망이 막 증가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활성화돼서 1919년에 뭐가 일어나죠? 3.15. 3.1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래요. 자, 아무튼 중국은 일본한테 막 땅도 뺏기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그걸 오사운동으로 극복해냈어요. 오사운동은 3.1운동 영향으로 일어난 겁니다. 아무튼 이 의의는 봉건에 반대한다. 그리고 요 군벌은 뭐냐 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땅이 너무 커서 중화민국이란 나라가 등장했지만 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세력입니다. 정부 통제 안 받는 독자 세력을 군벌이라고 그래요. 신라 말에 뭐 비슷한 사람들일까? 호족이라고 알죠? 호족같이 신라 왕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슷한 애들이에요. 노동자 농민의 역할, 민중이 우선 나라가 지켜내지 못한 땅을 민중이 지켜낼걸라. 그래서 민중을 좋아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공산주의 운동으로 연결되는데요. 이건 나름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변화는 한국에 3, 4년 뒤에 항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이 창당돼요. 그러면 3년 뒤에 무슨 공산당이 창당될까? 한국에 영향을 끼치니까. 한국. 조선 공산당 창당합니다. 25년에. 우리 앞쪽에서 코민텔은 배웠는데요. 여기 국민당은 우익이야. 중국을 만든 국민당은 우익이야. 공산당은 좌익이에요. 그런데 코민텔은에서 야 너네들 합쳐라. 합쳐서 같이 이렇게 중국을 잘 살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제1차 국공합작. 국민당의 국, 공산당의 공. 그래서 독자 세력인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얘네가 합쳐요. 당연히 우리도 합치겠죠. 우리도 조선공산당이 창당했으니까 우리도 좌우 연합 운동을 벌여서 무지하게 중요한 단체인 신간회가 국공합작 3년 뒤인 창립됩니다. 1927년에. 그랬는데 군벌이 어느 정도 다 타도되자 공산당이 자꾸 성장하고 이러니까 순원은 죽었어요. 그 뒤를 이은 장계석 또는 장제스란 사람이 군벌이 여기 있는데 공산당, 국민당 같이 공격하기로 했걸라? 공격하는 척, 공산당은 뭐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척하고 뒤에서 공산당을 때려버려요. 그걸 반공, 공산당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국민당이.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돼요. 그럼 얘도 붕괴되겠죠. 그래서 신간회가 스르륵 없어져요. 공산당 애들이 빠져나와요. 그걸 스르륵 없어졌다 그래서 해소됐다 그럽니다. 1931년에. 그런데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37년에 중일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 국민당 공산당 막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합쳐야겠죠.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을 벌입니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도 나중에 41년에 한국 광복군이 좌우 연합으로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도. 그 외에도 인도는 간디라는 사람 알죠? 네. 비폭력 불복종 운동 같은 거 벌이고요. 베트남에서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 공산당이 조직됩니다. 호치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가 활동하고 그랬답니다. 이상입니다.